추운 겨울과 함께 찾아와 입안 가득 달콤한 봄을 선물하는 과일 딸기. 내가 먹어본 딸기 중에서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엄청 달아요. Very sweet. 새콤달콤한 맛은 물론 그 종류도 다양해 골라 먹는 재미까지 있죠. 한 번 맛보면 잠을 못 이루는 딸기. 서량, 금실, 홍이. 서량을 많이 하잖아요, 농가들이. 스트로베리는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한국의 국산 품종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남녀노소, 나이 불문. 국내는 물론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는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과일 K-스트로베리. 그 안에 우리가 미처 몰랐던 딸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박형규 씨는 오늘도 어김없이 딸기 수확을 위해 하우스로 출근합니다. 이곳에 박형규 씨가 금지옥엽 키우고 있는 금쪽 같은 딸기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농사 시작한 지는 50년 됐습니다. 전에는 이제 과수, 사과 농장을 오랫동안 했었어요. 그래서 사과 농장 하다가 태풍, 우박, 자연재해에 너무 그 피해가 심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딸기로 전환했죠. 피곤할 법도 한데 굳이 새벽에 일어나 딸기를 수확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답니다. 딸기 하신 농가들은 좀 양이 많을 때는 뭐 그 밤 12시부터 시작하는 데도 있고 하우스 안은 뭐 겨울이라도 춥지가 않으니까 이 밤에 따서 온도가 이게 낮아졌을 때 따야 그 딸기 품질이 훨씬 더 좋아요. 박형규 씨가 수확하고 있는 이 딸기. 어쩐지 우리가 흔히 아는 딸기보다 조금 더 커 보이는데요. 이 딸기 이름이 뭔가요? 킹스베리 수확하고 있는 거예요. 킹스베리는 세계에서 이만치 큰 딸기가 없어요. 세계에서 딱 이 한 품종이에요. 일본에 있는 품종이 좀 큰 품종이 있는데 이거보다는 작아요. 그래서 일본 바이어들도 와, 킹스베리 자기들 꼭 가져가고 싶다, 꼭 갖고 가게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더라고요. 일본 바이어들이 자존심이 강해서 이런 거 달라고 잘 안 해요. 킹스베리를 재배하고 있는 박형규 씨는 연매출 1억 7천만 원을 기록하는 일명 부자 농부로 유명합니다. 딸기 재배로 고소득을 올릴 수 있었던 비결, 과연 무엇일까요? 그 비밀은 바로 이곳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논산딸기연구소에 있습니다. 논산딸기연구소는 오직 딸기만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곳으로 국내에 유일무이한 연구소입니다. 과연 이곳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이 하우스는 신품종을 재배 연구하는 곳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체적으로 하다 보면 이런 표차에 많이 꽂혀 있어요. 일단 저희가 할 때는 과일의 형태를 우선적으로 보고 딸기 모종을 심고 키우며 딸기의 형태와 색감, 맛 등을 관찰하고 연구하는 과정을 반복해야만 비로소 탄생한다는 신품종. 인내와 긴 기다림이 필요한 일이라는데요. 한번 보고 다음 연도에 또 보고 다음 연도에 또 보고 그래서 품종 하나가 나오기 위해서는 한 7, 8년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돼요. 아주 긴 시간이에요. 인고의 시간을 지나 논산딸기연구소가 개발해낸 신품종은 13가지가 넘습니다. 2005년도에 서량이 만들어져서 국산화를 이루게 되면서 이때부터 한국의 국산 품종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수량성이 높은 다수학성의 서량, 달걀만큼 큰 대과성의 킹스베리, 한번 맛보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 독특한 맛의 비타베리, 그리고 고경도, 수출용 하이베리 등을 개발했고요. 최근에 프리미엄 딸기로 은향과 수향을 개발했습니다. 딸기 연구소에서는 우선 새로운 품종을 만드는 거, 그리고 만든 품종을 농가에 보급하는 거, 이게 가장 큰 역할이고요. 모든 품종이 다 장점만 있을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단단하다 그러면 수량성이 좀 떨어져요. 그리고 수량이 많다 그러면 병해충이나 이런 데 굉장히 또 취약하고,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최적의
생산성도 많고 단단하고 이런 품종을 만들려고 합니다. 고품질의 우량 신품종을 개발해 농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논산 딸기 연구소의 노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기존 딸기의 품질 향상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연구와 더불어 병해충 방제와 연작 장애에 관한 연구까지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기 샘플을 저희가 이제 봤잖아요. 그거를 이제 이쪽에다가 균배양을 하는 건데 어떤 균인지 확인차 이렇게 해서 균배양을 하고 있거든요. 농가분들한테 그래서 정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2005년 설양이라는 신품종 개발의 성공을 시작으로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딸기 연구소와 연구원들의 노력. 그 덕분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겨울철 과일로 지금의 딸기가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고품질 딸기 개발을 위한 연구는 생산량 증가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딸기 국내 생산액은 1조 4,757억 원. 딸기는 우리나라 원예 작물 생산액 1위의 고소득 작물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사람이 모이고 또 빠르게 바뀌는 도시 서울. 이곳에 남다른 딸기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딸기를 맛보기 위해 딸기 디저트 카페를 찾았다는 이들은 한국에 온 지 1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고향인 프랑스에서는 맛보지 못한 한국 딸기만의 매력에 푹 빠져 있다고 합니다. My name is Mary. Her name is. My name is Nina. And we are students actually, and we are both studying Korean. We took pictures also because we really love it, and also we can see like strawberries everywhere on the walls, and it's really pretty. You just want to take it, grab it, and eat it. 케이크와 쿠키, 음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디저트에 활용되고 있는 딸기. 요즘은 서울을 비롯한 지역에 딸기 디저트 카페가 부쩍 늘어났습니다. 덕분에 시간이 날 때면 새로운 딸기 디저트를 찾아다니는 재미에 쉬는 날이 기다려진다는 마리와 니나. 오늘의 딸기 디저트 맛은 어떤가요? C'est bon? It's really pretty. I love it. I really love it. Feels like magic. It's not real. So in France, I noticed that the strawberries are smaller, but in Korea, it's bigger and it's very sweet too. So I think I like the Korean ones better because they're bigger. Yes, we really love strawberries. It's really cheap and very sweet, and we are crazy about it. Yes. 국내외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딸기. 하지만 늘 핑크빛은 아니었습니다. 딸기 로열티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내년부터 딸기를 키우려면 외국의 품종 개발자에게 돈을 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 당시 일본에서는 딸기 모종 한 포기당 50원의 로열티를 요구했고 우리나라는 연간 약 36억 원의 로열티를 부담해야 했습니다. 실로 대한민국 딸기 산업의 암흑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딸기는 대부분 일본 품종.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딸기 품종인 육보입니다. 일본에서 개발된 육보와 장이 이 두 가지 품종이 국내 딸기 시장의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금액의 로열티 때문에 농사를 포기해야 하느냐는 울분 섞인 걱정과 불안이 딸기 농가를 뒤흔들던 시기였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그 외국 품종이 98% 이상을 차지할 때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유포프라는 국제 신품종 보호 동맹에 우리나라가 가입을 하게 돼요. 이때 상황으로 봐서는 우리가 딸기 재배하는 농가분들이 다 로얄티를 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설양이라는 품종이 나와서 국산화를 이룬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제 외국에 로얄티를 안 내도 되는 상황이 되었고, 이는 우리나라의 농업뿐만 아니라 딸기 산업, 재배 농가에도 큰 힘이 되었다라고 저희 연구소에서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설양의 탄생은 국내 딸기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일본 품종을 몰아냈고 딸기 품종 국산화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그 결과 9.2%에 불과하던 국산 품종 보급률은 98.3%로 확대됐습니다. 농가에서는 과즙이 풍부하고 부드러운 식감이 일품인 서량의 재배를 점차적으로 늘려갔고 2022년 기준 서량의 재배 면적은 8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맙죠. 저희는 어떤 새로운 품종이 나왔다고 하면 뭐 굉장히 귀가 번쩍 뜨이는 거고, 특히 일본 품종하고 경쟁해서 일본 품종을 이겨야 되는데 품종의 그런 그 강점들이 있을 때 굉장히 유리하고 수출도 확대할 수 있는 길이 되니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죠. 대한민국 딸기 산업의 황금기를 연 서량. 그 중심에 논산딸기연구소와 농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한민국 딸기 산업의 순항을 이끌 특별한 육군 병장이 있습니다. 이곳은 논산의 농산물을 만날 수 있는 로컬 푸드 직매장인데요. 제품에 붙어있는 육군 병장 마크 보이시나요? 육군 병장은 논산에 믿을 수 있는 농산물에만 붙는 브랜드로 일종의 품질 보증 수표입니다. 물론 딸기에도 육군 병장 마크가 있습니다. 논산 딸기는 뭐 어느 걸 먹어도 다 맛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여기 육군 병장 표시가 돼 있는 이 마크가 좀 믿음직한 그런 마크라고 말씀들 하셔요. 그래서 이것도 기준을 삼아가지고 한번 골라보고 있고요. 뛰어난 품질로 믿을 수 있는 논산의 농산물에만 부여되는 육군 병장. 이 브랜드를 달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철저한 검사를 통과해야만 하는데요. 저희 논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농산물 품질관리원 잔류농약 고시항목인 463성분에 대한 출하전 사전 안정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통뿐만 아니라 수출 농산물 안정성 지원을 통해서 농가 소득 증대, 고품질 안심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잔류농약 검사를 통해서 소비자도 안전한 딸기를 맛볼 수 있습니다. 논산 광성면에서 수확한 모든 딸기들이 모이는 이곳은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입니다. 지금 딸기가 엄청 많이 들어오잖아요. 하루 입고량은 약 7톤 정도 현재 입고가 되고 있고, 성수기 때는 약 12톤까지도 입고가 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1차적으로 선별한 딸기를 품종과 등급별로 재선별하고 상처가 나지 않도록 직접 하나하나 조심스러운 손길로 포장을 하는데요. 이렇게 포장한 딸기들은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판매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별될 딸기는 대부분 국내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로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로는 지금 수출 딸기도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미국까지도 이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딸기 산업 특구로서 논산시도 딸기 산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이제 농업은 먹고 사는 문제를 떠나서 이제 단순 농업이 아니라 산업화를 통해서 돈 버는 수지 맞는 농업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농업은 농업대로 더 두텁게 지원을 해서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아주 양질의 우리 그 농산물을 생산을 하면은 논산시에서 해외 판매 그리고 국내 유통까지도 책임지는 그런 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과거 로열티를 내던 나라에서 세계 시장에 딸기를 수출하는 신흥 강자가 된 대한민국. 그리고 2024년 대한민국 딸기는 세계를 놀라게 할 거대한 변화의 바람을 타고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